건강이 안 좋아서요. 집안에 누군가 아프셔서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 무슨 컨디션 난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구리 콘서트에 와주신 많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래, 로로는 이걸로 밀고 가자 그냥. 아마 70석이었나요? 때 올려. 아, 근데 편집자에 대한 것도 언젠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방송하시는 분들, 우리는 버튜버겠죠? 버튜버 분들이 편집자한테 쩔쩔매는 모습이 가끔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정도 것이지, 어쨌든 이제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데, 결국에는 망하더라도 결정은 내가 해야 되고 잘 되는 거라도 당연히 결정은 내가 해야 돼. 누군가가 그 결정을 하든지 떠나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손해도 피해도 다 내가 봐. 그리고 편집자나 매니저 분들은 따로 계약서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정해진 월급 외에는 가져갈 수 있는 인센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뭐 나중엔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나는 편집자를 해봤잖아. 꽤 오래 깊게 해봤단 말이에요. 직접 해본 입장에서 당당한 것도 있고, 그리고 편집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레슨도 해봤고, 받아보기도 했고 해보기도 했고, 그러한 경험에서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님들 데드라인이 왜 데드라인인 줄 아세요? 왜 데드라인일까? 그냥 납기 일이잖아. 납기, 납품 날짜 이렇게 정하면 되는데 왜 데드라인이라고 했을까? 그거 못 지키면 뒤져서야. 그걸 넘어가면은 뒤지기 때문에 데드라인이에요. 그게 과장된 게 아니라 정말 데드라인이잖아. 죽음의 선이라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어. 어디서 노트북을 구해서 프로젝트를 옮겨서 병상에 누워서 편집을 끝마쳐서 제출을 해야 돼. 내일까지 데드라인이잖아.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받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개념인 거고, 우리는 이 개념은 아니니까, 우리가 뭐 늦는다고 내용 증명 보내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유도리 있게 늦으면 지각비 걷는 것처럼, 3일이나 늦으셨네요, 요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막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연락을 안 받아 막 그러면은 그냥 잘라버린다든가, 약간 이런 유도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건강이 안 좋아서요. 집안에 누군가 아프셔서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 근데 이거는 내가 빡칠 수 있어. 건강이 안 좋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집안에 누군가 아플 수도 있어.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그거 갖고 뭐라 하기도 좀, 그래 뭐 얼마나 아픈지 솔직히 얘기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뭐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겠지라고 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렇게 큰 어떤 소리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근데 무슨 컨디션 난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진짜 살다 그딴 개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컨디션 난조요? 컨디션 난조 플러스 뭐가 있으면 또 모르겠어. 뭔가 더 추가로 있으면은 생각해볼 그런 가능성이 열리겠는데, 제가 이번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 새끼가 나랑 장난치나 지금. 꽤 많이 만났어요. 내가 직접 만난 경우도 있고 옆에서 본 경우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게 뭔 소리야? 너 돈 왜 받아? 그러면 뭐 취미생활 해? 내가 컨디션 좋아지게 그럼 뭐 공기청정기를 사드려야 되나? 의자 좋은 거를 갖다 받쳐야 되나? 본인의 정해진 노동값을 난 주잖아. 여기서 더 나올 뭐 컨디션 난조 같은 소리하고. 내가 배우는 거,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 주고받고 다 해봤고, 편집도 주고받고 다 해봤어요. 내가 모든 경우에서, 물론 편집을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곳에서 오다 보니까 중간책이 있지만, 지금은 예전에 레슨 주고받고 편집 내가 납품하고 이런 과정에서 늦었던 적은 기기결함, 컴퓨터가 뻗었어 예를 들어서. 혹은 나는 납품을 완료했는데 이 작업실에 인터넷이 나가서 8분짜리 영상을 납품하는데 9시간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컴퓨터에서 뽑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없어.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원래 점심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아침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인터넷이 뭔가 잘못돼서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9시간이 걸려서 저녁에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상황인데 혹시 점심까지 납품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거만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연락을 남겼어요. 그럼 그쪽에서 판단을 할 거 아니야. 안 돼,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잠깐만 그거 점심에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건데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데스크탑 뜯어가지고 인터넷 잘 되는 곳에 물려가지고 어떻게든 보내야지. 이런 소통이라도 한다던가. 레슨 한번 아예 못 간다고 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3일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제가 레슨을 못 간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우리 다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인데 나는 목숨을 걸고 여기는 컨디션을 걸어. 이게 뭐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사실 이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얼굴도 안 받고 대화도 안 해보고 계약서도 안 쓰고 이런 경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막지 못한다. 막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한 달에 막 몇십만 원 겨우 벌고 몇만 원 버시는 분들도 있고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유튜브를 어떻게든 해야 돼가지고 사비 털어가지고 하는데 뭘 계약서까지 쓰고 그냥 이거 받아가세요. 이런 규모가 작으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있고 거기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 것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솔직히 아프다는 것도 일하는 입장에서는 건강관리까지 저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 개인적으로. 왜냐면 아팠을 때 나만 피해를 보면 모르겠는데 주변에 다 피해를 보잖아. 잠을 잘 못 잤어. 그럼 수면 유도제라도 타가지고 어떻게든 자던지 어떻게든 수면 시간을 채워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고 너무 피곤해 비타민 챙겨 먹든지 병원에 가든지 뭐 링거라도 맞고 오든지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정식으로 병가를 신청하든지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 2주 정도는 제가 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면은 그쪽에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번에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뭐 이렇게 주변에 뭐 일이 생겨서 뭔 일이 생겼는데 난 그 일을 들은 적은 없어. 내 직접적인 경험에서는 그 사정을 들은 일이 없어. 그러니까 크든 작든 돈이 오가는 일인데 말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나? 제가 얼마나 많은 사연을 들었는데 뭔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의 사연인데 이제 약속을 정해야 돼. 모임 간의 약속을 정해야 되는데 나이대가 다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나이가 어리신 분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이게 뭔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분이 이때도 안 된다 그러고 저때도 안 된다 그래. 뭐 시간 조율하는데 이때 안 되고 저때 안 되고 제가 그때 뭐 어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건 당연하지만 뭔가 수상해. 이분이 근데 뭐 바쁘다고 하니까 바쁜 건 알겠는데 이분이 그렇게까지 바빠 보이지가 않는데 이상하다. 내가 이분의 주변 환경과 스케줄을 대강 아는데 이 정도로 시간을 못 맞출 정도로 바쁜가 이분이 싶어서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저 그때 친구 만나야 돼서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 들으면서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게 안 잡혀 있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근데 이게 인터넷 썰에서만 들려왔던 얘기들인데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왜냐면 저는 이제 돈을 주고 맡기는 입장이잖아요. 많은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제 주변에.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뭔가 금액을 떠나서 상호간의 약속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이제 제 주변에서 조금 없어졌는데 요 근래 들어서 예전에 이런 걸 판단할 그런 게 없을 때 편집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금 연습생들이 겪고 있는 것 같아. 똑같이 밟고 있는 것 같아 그 과정을. 근데 그렇게 계속 약속 어기시는 분은 일 맡기는 분들 사이에서 안 좋은 평판이 퍼지지 않나요? 그 일 맡기는 분들 사이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파이가 적다면 말이 도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파이가 작아요. 안 좋게 얘기하면 고여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근데 당사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봐도 몰라요. 근데 나는 보이잖아. 한 영상을 2달 동안 미룬 분이 계세요. 근데 애초부터 2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기간을 좀 정해놨으면 내가 그거에 따라서 좀 대비를 할 텐데 원래는 일주일이면 납품할 수 있다고 했던 영상 때문에 이 일주일 납품이 끝나고 바로 다음에 들어갈 영상이 대기되고 있는 상태야. 근데 이때 준다 그러고 이틀 미루고 3일 미루고 하루 미루고 뭔가 찔끔찔끔 미뤄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이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없어. 그래서 영상이 1달 동안 영상 납품 개수가 확 줄어든 날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니? 내가 보잖아. 근데 나는 잘못이 없잖아 지금. 물론 잘못이라고 하면 이분의 관리 못한 잘못이 있겠지만 원래 약속한 금액을 못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금액만큼의 피해를 내가 받는데 라는 느낌인 거지. 근데 지금 생각보다 엄청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간혹 이 주변에 들리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생각보다 편집자의 사정 때문에 납품이 안 된 케이스를 몇 봤어요. 비율상 적지가 않았어 내 체감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경각심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데드라인이 없는 동부가 있어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never 안 되는 일이에요. 데드라인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영상을 언제 올라가도 상관없어. 지금 받아서 한 달 묵혔다가 올려도 상관없어. 그래도 데드라인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데드라인이 일주일을 넘게 하지 마세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제가 옛날에 백고비님한테 연습생 10개 시점짜리 영상 맡기는 거 먼저 물어봤어. 얼마나 걸릴 거 같냐고. 솔직히 한 3주는 걸릴 것 같아. 1달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1달에 나왔어요. 나는 미리 알고 있었잖아. 이 영상이 1달 뒤에 나오고 그 1달 동안은 백고비님한테 다른 영상을 못 시킨다 라는 거 내가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겠지. 이제 요런 소통이 필요하다 이거지. 근데 내가 맡겼는데 자, 그냥 되실 때 천천히 해주세요. 그러면 안 나와. 내가 이거를 언제 납품을 해도 받는 돈은 똑같은데 내가 이거를 왜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빨리 해줘야 돼. 팬심으로는 빨리 해주겠지. 근데 팬심이 한계가 있지. 그거 모든 동부의 데드라인을 무조건 만드세요. 추천 데드라인은 영상 하나당 맥시멈 일주일. 근데 이 일주일도 막 8분짜리, 10분짜리, 15분짜리 영상이나 이제 일주일이지. 사실 3, 4분짜리 영상은 3, 4일 만에 나와야 돼. 추천 3, 4일 데드라인, 맥시멈 일주일이 영상 데드라인이고요. 썸네일 데드라인은 최대 이틀을 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맥시멈 3일. 밀린 거나 막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뭔 느낌인지 알죠? 이분이 썸네일이 이렇게 밀려있어. 그래서 내가 준 이 썸네일을 당장 시작할 수가 없어. 막 이거는 이제 논외고 딱 시작했을 때 뭔가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2, 3일이 적깁니다. 썸네일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일찍 안 받아도 돼요. 나중에 올려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받으세요. 이 데드라인을 무조건 만드시고 이 데드라인이 지났을 때 페이를 안 드리거나 지난 만큼 깎거나 어쨌든 페널티를 만드세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동부분들이 일하는 그 패턴을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어떠한 방식으로도 뭐 돈이 반드시 아니어도 돼. 어떤 형태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페널티라고 보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무조건 만드세요. 그거는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장 알바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 내가 작업하던 거 누가 먼저 납품해서 채갈까봐 10분만씩 하게 돼. 포장 알바는 그거지. 그냥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도 누군가가 작업해서 올렸는데 하필 그때 나나 누군가가 보면은 그거 그냥 채가면 내가 작업하고 있던 건 없어지는 거야. 아니 이러면서 어쩔 수 없어. 알바잖아 그거. 내가 애초에 워딩을 알바라고 적어놨잖아요. 대신에 그렇게 늦었을 때 올리면은 내가 나중에 그걸 하나 또 사가지고 교체하거나 테스트하거나 뭐라 하겠지. 그런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보정된 게 뷔페 알바 시스템인가. 그죠? 저는 애초에 테스트 영상이든 풀 편집이든 무조건 3일 드려요. 그 이상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올릴 때 이거는 그냥 뭐 3일 아니라 그냥 언제 해주셔서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데드라인을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정적으로. 진짜 상관이 없어서. 근데 그렇다고 납품을 안 할 뿐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근데 3일이 지났어. 근데 그것도 내가 굳이 체크를 했을 때 뭐야 이거 지금 봤는데 이거 7일 만에 나왔네? 근데 뭐 어때? 이러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3일도 진짜 급한 영상이야. 3일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딱 봤어. 안 올라왔어. 그럼 칼같이 다른 사람한테 가요. 그 사람한테 안 사. 그럼 그 사람은 3일 동안에 했던 그 노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값이. 내가 기다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3일 후에 나와야 되는 거다 라고 임시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지났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나는 이제 알바지만 가상의 데드라인을 좀 만들어 놨단 말이야. 무조건 데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긴장감은 있어야지. 동부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난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가깝고 편하게 지내는 건 당연히 사람이 일하는 데 중요하지만 친하게 지낸다. 돈이 오가는데 과연 친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 난이도가 좀 높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고.